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보내주신 그 신문 기사들 그리고 관련 분석 자료들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이 엔드포인트 보안 환경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 보면서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흥미로운 건 이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이것만 잘 막으면 된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방화벽 잘 세우고 백신 잘 돌리고. 네네. 근데 이제는 우리 시스템 그 안에서 스스로 막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이 보안 전략 자체를 그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꼭 성벽만 지키다가 이제 내부 순찰이 훨씬 중요해진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한 비유세요. 여기서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단순히 뭐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로그램,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사용자가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이 엔드포인트 안에서요. 아, 엔드포인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 네. 그런데 기존 보안 방식은 대부분 잘 알려진 바이러스 시그니처나 뭐 악성 코드 패턴 이런 걸 찾아서 차단했잖아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방식이죠. 외부에 이미 아는 적을 막는 거였어요. 그렇죠. 알려진 것들.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내부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동화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에 좀 고도화된 공격들 있잖아요. 랜섬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행동, 이걸 악용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내부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서 정상 프로세스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새로운 보안의 난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만 감시할 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AI 에이전트 활동이랑 악의적인 활동은 어떻게 구분하죠?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행위 탐지 기반 체계라는 거예요. 행위 탐지요. 네, 이건 어떤 특정 패턴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 자체, 그 맥락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좀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이라던가 갑자기 권한을 막 높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좀 이상한 네트워크 통신 같은 거요. 이런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행위 기반 탐지. 개념은 알겠는데 근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고 관리하는 게 만만치는 않겠어요. 잘못 탐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오탐 문제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이 탐지됐을 때 자동으로 뭔가 대응을 하고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자동 복구, 그리고 선제 방어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엔드포인트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이런 위협 정보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바로 EDR이라고 하죠.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드 리스폰스. 아, EDR.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EDR 시스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EDR이 바로 이런 내부 행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 징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기사들에서도 이 EDR 기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대응 방안들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EDR 같은 것들.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이런 기술 도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기술만으로는 완벽한 보안을 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뭐랄까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정부, 기업, 또 연구기관,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어떤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고 또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네, 맞습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뭐 기업이나 뭐 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기기들의 보안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내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AI 때문에 우리 기기 내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새로운 보안 접근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엔드포인트 보안에 있어서 단순히 위협이 하나 더 늘었다. 이게 아니라 이 보안 전략 자체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어막 쌓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이 내부 시스템의 자율적인 활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특히 AI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기술이 나올수록 역설적이게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의 무게는 결국 사람에게 더 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보안이란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기술과 조화롭게 만들어서 현실 속에서 효과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경고하듯이 이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보안 사고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 이런 노력이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깊이 있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